멧돼지가 나오는 데다가 화분에 집안 앞마당에 있는 화분에 심어놓은 밤나무를 작년에 이번 겨울에 옮겨다 심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방송을 비치는데 Y기업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 30배의 인체 치명적인 카드물 방출해서 몰래 버려가지고 그걸 대구, 구미, 부산, 창원 시민들의 식수를 오염시킨 Y기업이 내 화면에 그 소리를 없애버렸더라고요. 소리를 없애서 오늘 다시 지금 찍는 중이에요. 이것도 소리를 없애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안 들리면 다시 찍을 거예요. 여기가 우리 앞마당에 화분에 심었던 밤나무를 내가 여기가 멧돼지가 여기 출몰해요. 이 구멍이 멧돼지가 나오는 구멍이에요. 대나무 숲에서 멧돼지가 한 열대 마리가 200근짜리를 마을 주민이 우리 밭에 구덩이를 파서 비닐에다가 구덩이에다 친 다음에 거기다 물을 채워서 200근짜리 멧돼지를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 걸 우리 남편이 봤대요. 우리 밭에가 아주 멧돼지 소굴인데 아직 나는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겨울이 나오니까 이 입구에다가 이 밤나무를 심어놓으면 밤송이가 따가우니까 이게 멧돼지 발도 찔리고 그러라고 여기 밤나무를 갖다가 여기 멧돼지 소굴, 여기 멧돼지 소굴이거든요. 여기 구멍이 여기가 멧돼지가 나온대요. 완도 군에서 역사를 시켜서 많이 이렇게 개를 사냥개 데려와다 막 풀고 그러는데 뭐 새끼나 잡고 아직 큰 놈들은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런 밤이 그래도 땅에다 심어 놓으니까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그 전에 이제 여기다가 멧돼지가 출몰하니까 이쪽에다 밤나무를 한 5그루 심었는데 우리 땅에다가 묘지를 쓴 사람이 뭐 전 주인하고는 싸움을 해가지고 뭐 전 주인이 이제 헐값으로 우리한테 팔고 갔는데 나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 해서 내버려 뒀더니 우리 심어놓은 이게 우리는 밤을 좋아해요. 밤을 이렇게 약식에도 먹고 삶아서 구워도 먹고 그래서 밤을 심었더니 그걸 전부 다 뽑아버렸더라고요. 그 나무 밭에다 묘지 쓴 걸 그냥 허용해 줬더니 내가 그 밤나무를 인터넷으로 밤나무 묘목을 사서 심어놓은 거 5-6그루를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참 그래가지고 속이 많이 상했는데 또 그 사람이 난데없이 또 죽더라고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희한한 일이에요. 밤나무 뽑은 사람이 또 죽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15그루 뭐 된 묘지를 또 다 이장해서 가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그들하고 묘지 뭐 파내라고 싸우는 것도 없고 왜 우리 나무를 뽑았냐 그리고 싸우지도 않았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묘지도 치우시고 그래 오래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악한 자들하고는 대적하지 말라 그러시니까 지금 어제는 이게 소리가 하나도 안 났어요. 소리가 안 나고 전부 이렇게 그래도 아직도 이 옥수수를 수확할 게 아직도 많이 있어요. 빛이나 몰라. 옥수수 수확할 게 있으니까 이게 뒤져보면서 막 남아있는 건 여기 집어넣어서 집에 가서 까면 돼. 저기 아까 올 때 보니까 깨밭에가 깨밭에가 노란 호박이 하나 열렸더라고요. 아직도 수확할 게 많이 있어요. 아직도 추수할 게 있어요. 아직도 추수할 게 있고
아휴, 옥수수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별로 옥수수가 안 된 편인데, 뭐 그래도 옥수수가 씨앗 하나에서 이렇게 난 거지만 안 심은 것보다 난 거죠. 심어 놓으면 뭔가 소득 할 게 있으니까. 짐승이 와서 먹었나 봐요. 다 먹었네. 짐승이 와서 먹었어. 아, 여기다가 수박을 심었는데 거름이 부족했나 수박은 모종만 날렸나 봐요. 수박이 없네. 모종을 심어놨는데 수박이 하나도 없어. 여기 찍히나 몰라요? 그래도 조그맣 그래도 다 따가서 뼈포만 없이가 나오니까. 이건 더 놔두고. 아휴. 저기 저 깨밭에 가요.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염소 배설물에서 호박씨가 거기서 싹이 터가지고 그 깨 심을 때 깨밭에다가 염소 똥도 좀 뿌려줬더니 거기서 깨밭 사이에서 호박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며칠 전에는 호박을 갖다가 따서 호박나물하고 호박 비빔밥을 해 먹었는데, 아, 이번에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우리가 심지도 않았는데 깨밭대가 노란 호박이 큰 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그 호박 따가지고 가서 잘 익었으면 호박죽을 끓여 먹고 또 호박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하려고 그래요. 아마 저쯤 있었나. 호박이 아까 깨밭에 호박이 있을 리가 없는데 호박이 그 간혹시 이렇게 깨밭에서 호박이 등거리 나와요. 그 깨밭에 뿌려준 염소똥에서 그 호박이 싹이 터가지고 이게 나서 호박이 이렇게 열리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난 지금 얼마 전에 호박을 따다가 애호박을 따다가 좀 맛있게 음식 해 먹었는데 여기 어디가 또 있더라고요.
보였어요, 아까. 어딨나? 여기 있네. 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와, 여기 호박. 아이고, 여기 호박 보이나요? 여기 호박이 큰 게 있네. 다른 데는 없겠죠? 이미 따갖고. 옥수수도 땄고, 호박도 하나 따서 이제 이거 가져가야겠다. 삶기도 하면서, 예, 아직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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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되라. 아이고, 무거워서 어떡해. 예, 방금 기도 끝나고, 이렇게, 옥수수도 또 한 바구니 따고, 또 이제, 호박도, 이건, 호박, 찌개 끓여 먹으면 맛있겠어요. 약간, 다 익진 않았고, 약간 익었어요. 근데 무겁네요. 어깨가 아파. 다리 아파요, 이거. 아이고. 이걸 좀. 이것도 가져가야지. 아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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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요. 호박하고 옥수수 딴 게 너무 무거워. 아이고, 아이고. 어깨도 안 되고, 또 이제 수박밭에 한번 들여다보고, 얼마나 자랐나. 이 추수할 때가 넘기면요, 옥수수도 너무 딱딱해져요. 그래서 제때 따줘야 되니까. 감자 캐고, 또 감자 캐고 나면 옥수수 따고, 옥수수 따면서 수박도 따고, 고구마 심고, 그 다음 고구마도 캐고. 그래도 보람 있죠. 들에 나온 사방이 먹거리니까. 심지 않은 것도 있고, 우리가 심은 것도 있고, 도둑 맞은 것도 있고, 또 도둑 맞지 않고 잘 자란 것도 있고. 여기 풀하고 섞여서 자라고 있는 이 옥수수는 그냥 제초제를 안 뿌리고 이렇게 유기농을 하니까. 저기도 옥수수가 많이 열렸네요. 한참 이따 따야 되겠어요.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아이고,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 오늘 또 수박 잘 있었니? 응. 그리고 처음 수박 먹고 여기에 심은 것이 이렇게 또 자랐잖아요. 올해 처음 수박 먹고 심은 것이 씨앗이. 먹고 나면 씨앗을 묻었더니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 잘 자라고 있어요. 계속 꽃이 피죠. 이게 10월까지 계속 열려요. 계속.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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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조롱박처럼 생겼어. 조롱박 옆에 더 긴 거 나와. 아유, 길어요. 여기도 또 숨어 있네. 여기도 밖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도 있고. 아이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는 두 개가 나란히 있네요. 아이고. 이건 뒀다가 이제 다음에 우리 애들 오면은, 추석 때 애들 오면 줘야 되겠어요. 우리는 실컷 먹었으니까. 너무 무거워서
이건 여기다 두고 가요. 이건 무거워서. 아이고, 저기는 빨가면은 벌써 새가 쪼아 먹었을 텐데, 토마토가 빨가면요. 아이고. 여기도 실컷 따먹고, 6번째 수박 따먹은 자리에서 또 하나가 또 열렸어요. 그리고 꽃이 계속 피죠. 바구니 가져올 걸 잘못했네. 바구니를 가졌으면 담을 텐데. 아이고. 옥수수는 작년만 못해. 거름을 잘 안 좋아해. 이따 앞치마에다 담아가야 되겠다. 앞치마에 하나 가져가고. 아유. 아이고. 옥수수가 아유. 이 저기 와이기업 하수인들이 죽인 나무만 보면 속상하죠. 이 살구나무는 올 봄에 꽃이 많이 피었고
다른 나무들하고 똑같이 10년 전에 기촌했을 때 심었던 묘목이 이렇게 저 집이 와서는 지금 와이집 하순이 우리 집에 독을 던져서 개를 죽이고 대문과 내 자동차 손잡이에 독을 묻히고 방배동 집에서 묻혔던 독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지하 파이프에서 우리 집을 향해서 하수구로 보내는 파이프에서 새벽이면 윙 하니 발전기 돌아가는 소리가 나면서 거기서 독가스가 나오는데 그게 Y기업 황상 공장에서 나오는 그 증세예요. 가슴에 막 통증을 느끼면서 두통이 오고 막 기침을 하고 막 머리가 아프고 이런 증세가 Y기업 황산 공장에서 나오는 그 가스를 우리 지금 하수에다 붙이는 거예요. 이 강원도 낙동강 상류에서 기준치 30배 카지움을 갖다가 비 오는 때문에 무단 방류시켜가지고 낙동강 안동 댐에 모든 물고기가 다 배를 뒤집고 죽고 그러니까 안동시에서는 안동댐의 물을 안동 시민에 주지 않고 딴 데 걸 끌어다 먹여요. 그런데 이제 이 안동댐에서 흘러가는 이 낙동강 상류 물이 대구, 구미, 창원, 부산 시민들의 식수가 된다는 거예요. 50년 동안을 그 사람들이 먹었어요. 그 밑바닥에는 그 카둠이 다 50년 동안을 얼마나 자기들은 오이 가시에 있는 독도 무섭다고 그걸 제거하라고 그러는데 이 엄청난 카듐, 비소, 금속, 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대구, 구미 시민들, 창원, 부산 시민들이 먹은 거 아니에요. 그 첨단 기술 기계를 갖고 우리한테 급발진을 시키고 독을 뿌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나무만 딱 죽였어요. 빔을 싸가지고. 다른 데 나무는 하나도 안 죽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속이 상해서 우리 남편하고 둘이 장마철에 이렇게 체리 나무 두 그루를 화분에 있는 걸 숨겨서 잘 자라고 있잖아요. 잘 자라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나서 와서 보니까 이 앞에 있는 남자가 들락거리더니 이 앞에 두 사람은 여기서 상주에 살고 이 한 사람 왔다 갔다 해요. 이 사람 전문은 정신조종하는 애예요. 옛날 방배동 재건축에서 앞에서 우리 집 주변에서 얼씬거리던 놈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봐요. 같은 한 그루 나무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저쪽을 향한 나무만 죽었어요. 이게. 정교하죠. 빔으로 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축대들은 다 저래요. 돌하고 돌들 사이에 시멘트를 안 바르기 때문에 홍수가 나거나 물이 이렇게 저 축대 사이로 빠져서 시멘트를 안 바르기 때문에 절이 다 물이 빠지죠. 돌과 돌 사이에 뭐 배수관을 끼울 필요가 없어요. 돌과 돌 사이로 다 물이 흘러버리니까 저런 데는 배수관을 꽂을 일이 없죠. 여기 이 동네의 모든 축대가 다 저래요. 하나도 시멘트 발라서 배수관을 꽂는 데는 여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집 도로 아래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하나 갖다 놓고 하나님께서 저기서 급발진시키고 너 자동차를 첨단 기술 갖다 놓고 창자의 미묘한 움직임까지 다 보고 저기선 카메라를 대고 저기서 너 자동차 운전할 때 라이트를 꺼버리고 내비를 조작하고 그러니까 오토를 하지 말고 수동으로 하라 하나님 그러시. 그래서 우리는 오토를 하지 않고 수동으로 하고 다녀요. 안 그러면 라이트를 꺼버려요. 캄캄한 밤에. 그리고 급발진을 시키고. 그런데 거기 이제 내가 계속 인터넷에 올렸더니 항시 큰 열쇠가 잠겨있던 그 컨테이너 박스가 난데없이 그 옆에다가 이제 비닐 하우스를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이 하수인을 하나 상주시켜놓고 노숙자 같이 생긴 사람 하나 상주시켜놓고 우리 집에 날마다 독가스를 갖다 연기를 피워서 우리 집에 보내게 해요. 그래가지고 맨날 하나님이 쫓아서 빨리 중지시켜라. 우리 온 가족은 기침을 하고 가슴에 통증을 느끼고 막 힘들어했죠. 그러더니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어요. 몇 달 전에.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죽어서 없는데 거기다가 저 시멘트하고 시멘트 저 돌 사이에다가 관을 넣어놓고 우리 집에다 독가스를 보내던 것이 이제 그것이 자꾸 내가 이제 인터넷에 글을 올리니까
저 돌 축대를 시멘트를 발라버렸어요. 그런데 그 우리 집에 보내는 그 가스관은 마치 빗물관처럼 위장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독가스를 이렇게 보내고 이런 짓을 하는데 참, 예, 강원도 펜션 살인, 정신조종 살인 사건이나 고 최진실이 가족들 4명을 전부 정신조종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죽였어요. 정신조종. 우리 가족도 정신조종을 당해가지고 자기들의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내 차에다 자동차 도청장치를 새로 바꾼 자동차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다가 들키니까 그 들킨 사람이 Y기업이 돈을 300 주고 저기 유혹해서 내가 넘어갔습니다 하고 실토를 해버린 거예요, 나한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내 딸 명의로 된 관악구 빌라 매매를 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우리 딸 정신을 조종해서 안방 금고에서 그 매매 계약서를 훔쳐내서 선릉면 4번 출구에다가 Y기업 하수인한테 갖다 주라고 그러고 갖다 주고 난 다음에 내 딸은 정신을 기억을 못하도록 기억을 삭제했는데 내 딸이 전도사다 보니까 엄마 내가 이상하게 중요한 걸 기억을 못해. 그리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목사인 내가 안수 기도를 해서 우리 딸이 엄마 내 딸 기억하지 못한 것이 다시 기억력이 회복될지어다 나사렛으로 회복될지어다 하고 기도를 하니까 즉시 우리 딸이 엄마 내가 이 여차에서 이렇게 Y기업 하수인이 안방 궁에서 중요한 서를 꺼내다가 거기 갖다 줬다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Y기업은 이런 짓을 한 것이 나로 인해서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이 짓을 수도 없이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것들이 세상에 들통이 나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인터넷을 하니까 올리라니까 내가 인터넷으로 이걸 다 올리니까 인터넷으로 올린 그걸 이제 보고는 우리 딸을 생명을 죽이려고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 딸을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죽일 거니까 그때는 너 딸이 스스로 보혈 찬송을 부르든지 안 그러면 너가 안수기도를 해주면 Y기업 정신조종에서 풀려난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내 가운 끈으로 지 목을 조르는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에다 안수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풀렸어요 이게. 근데 대부분 사람은 다 그렇게 해서 자살로 위장해서 정신조종으로 살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당한 걸 나는 봤어요. 그리고 어떤 우리 지하 세입자를 가지고 매수해가지고 또 우리 딸이 가는 곳마다 어떤 특정 단어를 가지고 세뇌시켜요. 그 똑같은 국민학교 1학년이라는 단어를 세뇌시킨 다음에 그 단어로 명령을 하면은 막 발악을 하고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이 인터넷으로 불특정 다수를 강원도 펜션에 모여서 14명을 살인 스스로 죽게 한 Y기업은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Y기업 짓이에요. 정신조종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대구, 부산, 광주 모든 시민들이 몰려와서 그 이태원에 가서 거기서 밀어가 살인 명령이에요. 살인 명령. 위에서 밀어 하니까 다 뒤에서 밀어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아무리 통로가 좁다고 다 죽습니까? 그게 Y기업 짓이죠. Y기업은 철퇴를 맞아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제 그냥 두면 안 돼요. 묻지마 살인 등 우리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Y기업이 내 글을 막고 숫자를 조작하고 시간을 줄이고 뭐 엄청 악한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 화면을 목소리를 없애버리고 또 버프링을 만들고 화면을 흐리게 만들고 온갖 짓을 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